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롱 권미란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욕구와 욕망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일예로 자녀를 키울 때도 또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자 할 때 또 주식시장에 대응할 때도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모성애를 가진 존재지만 아들을 키울 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은데요. 딸은 공감대가 좀 쉽게 형성이 되고 얘기도 잘 통하는데 아들은 도통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아들의 뇌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다가섰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썽만 피우고 늘 멍 때리기만 하고 또 산만하고 고집 세고 하는 이런 우리 아들의 뇌 구조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하면 우리 아이를 더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어떠신가요? 주식시장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상사 모든 것을 반영하는 이 복잡계인 주식시장을 잘 이해하고 그 습성과 이치를 잘 파악해야 하고요. 또 시장을 자주유지하는 여러 가지 투자 심리들도 잘 파악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번 한 주 주식시장과 소통 잘 이루어지셨나요? 수익률이 아마 그걸 증명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의 정점 가능성과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경로 그리고 그에 대한 연준의 생각들도 잘 따라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어떤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와 트렌드 변화는 요즘 바빠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여행업계와 또 항공, 면세점, 공항 등지라고 하는데요. 11월에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바로 여행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벌써 발빠르게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고요. 이것이 주가에 미칠 영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여행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신문의 손고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의 여행 트렌드 오늘 좀 파악해볼까 하는데요. 특징 잡아볼까요? 네. 먼저 코로나가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면 여행 트렌드도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재택근무랑 온라인 수업, 이런 화상회의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일상생활이 되게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집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해졌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제주도에 가서, 강릉에 가서 일도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이런 어떤 일과 여행을 동시에 하는 워케이션 형태의 여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호텔스 컴바인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5박 이상, 그러니까 좀 긴 여행을 검색한 이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도시는 서울이랑 제주도가 나타났고요. 이런 수요를 통해서 이제 여행사나 지자체들, 뭐 호텔 이런 데서도 장박, 15일 아니면 한 달, 이 정도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상품들을 대폭 프로모션하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풀빌라나 펜션처럼 프라이빗한 숙소를 선호하는 경향도 네. 많이 증가했는데요. 제 올여름 휴가 트렌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풀빌라. 예,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놀자에서 숙박 예약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런 풀빌라 부분이 83.8% 증가를 했고요. 호텔 부분도 80%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작년뿐만이 아니고 올해도 비슷하게 그런 단독 프라이빗한 숙소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렌터카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룹 여행일지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단위 아니면 정말 소규모로 지인들끼리 다니는 그런 중심의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 쪽에서도 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여행에 대한 관심인 거죠.
단순히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어딜 다녀왔다 이런 거를 떠나서 나 스스로에게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이었는지가 중요해지는 건 거죠. 요즘 소비자들이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에는 기꺼이 지갑을 열잖아요. 네. 네, 그런 뭐 과대 광고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상품, 이 서비스가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행에서도 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보호 같은 경우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여행 중에서도 현지인들의 삶과 자연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SNS도 사용하시죠? 네, 많이 사용하고 SNS로 로 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주변 네네. 사람들이 어딜 맞아요. 갔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근데 SNS를 하는 심리 자체가 타인으로부터의 관심이나 흥미를 받는 걸 이끌고 싶은 심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맞아요. 찾고 싶어 하는 그런 희소성 높은 여행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행 업계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하는 여행, 그리고 지금 여행을 시작하신 분들의 여행을 봤을 때 역시 여행에서도 일과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그런 네. 움직임이 보였고요. 또 가치 있는 여행, 희소성 있는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들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한 큰 호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국내 여행 업계 쭉 살펴보시면 그 여행지의 그런 숙박지만 보더라도 숙박업소들도 굉장한 투자가 돼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투자를 좀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행객들도 동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여행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했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수요가 국내로 돌아선 것도 맞고요. 일단 국내선 항공 교통량을 좀 살펴보면 상반기 교통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이 이미 됐어요. 근데 국제선이 한 28.5% 감소한 거에 비해서 국내선이 25.8% 증가하면서 어떻게 상충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국내선 항공량이 늘었다고 해서 국내 여행이 활발해졌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제주도 관광협회 통계를 또 보면 처음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던 때가 8월이잖아요. 그때 제주도 방문객이 그때 잠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네. 9월에는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한 달에 91만 명이 제주도를 찾았고 이거는 이제 작년보다도 25%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도 개천절이랑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14개 국내 공항을 이용한 승객도 개천절 연휴 때만 84만 5천 명, 그리고 한글날 연휴에는 94만 2천 명으로 되게 늘었어요. 근데 국내선뿐만이 아니고 뭐 테마파크나 박물관 이런 입장권이나 투어 티켓 같은 것을 판매하는 플랫폼들에서도 그리고 호텔들도 마찬가지고 작년 말까지는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서 예약률도 반응이 있었고 또 취소율도 좀 나타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주춤했다가 네. 취소는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네. 여행 민심을 보면 진짜 이미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맞아요. 됐어요. 네. 네. 도로에 차들을 봐도 이제는 주말에 항상 꽉 차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더 많은 인기를 끌은 것 같아요. 코로나 맞아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도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늘질 않아서 여행객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가는데도 크게 늘질 않아서 제주도 찾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뭐 그 밖에 여러 지역들을 찾으시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많았나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시는 분들도 올해 참 많으셨습니다. 주변에도. 네. 트래블 버블이 올 여름부터 시행되면서 해외 여행을 이미 또 시작하신 분들도 생기셨고요. 네. 그리고 서울은 보면 뭐 주변에 요즘은 외국인들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찾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래블 버블의 시작 배경과 현황들 알아볼까요? 네, 트래블 버블은 진짜 코로나19가 만든 어떤 새로운 신조어이고요.
방역이 우수한 지역이나 국가 간에 서로 여행을 허용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시작된 협약이에요. 작년에 이제 팬데믹 이후로 모든 나라들이 다 외국인 입국을 막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아예 외국인 입국을 막은 나라도 있었고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어떤 제한을 뒀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이 됐는데 그래도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국가들끼리는 우리는 지금 요만큼밖에 없는데 같이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트래블 버블은. 그래서 작년에 호주랑 뉴질랜드가 체결을 했고요. 대만이랑 팔라우, 그리고 홍콩이랑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에 합의를 하고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30일에 사이판과 체결을 했고, 네. 최근에는 8일에 싱가포르와도 체결을 해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예. 이렇게 점차 국경 간의 여행객들이 오가는 그 관문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 국가들 알아봤는데요. 코로나 검사나 여행에 필요한 조건들이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사이판이랑 싱가포르 둘 다 트래블 버블 협정 체결 국가이기는 한데 둘 다 조건이 좀 달라요. 근데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사이판 현재 있는 마리아나 관광청에서 여행객들을 굉장히 많이 대폭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트립 프로그램을 적용한 여행사가 만든 상품을 통해서 2인 이상 단체로 예약을 해야 여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국 72시간 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현재 도착한 다음에 두 번째 검사가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켄싱턴 호텔 사이판에서 하루 격리를 하면서 기다리고 음성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5일 동안은 호텔 안에서 자유롭게 수영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바닷가도 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일 차에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결과가 나오면 섬 내 바깥에서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 번 더 받고 5일 차에 또 한 번 받고 그러니까 총 5번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죠. 그래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시면서 네.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체결이 됐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출국이 가능하고요. 사이판은 2인 이상 예약을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 여행으로나 아니면 출장으로나 이렇게 목적에 상관없이 출입국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예방접종 증명서랑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그리고 여행자 보험, 비자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정부에서 지금 사증 면제 협정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라서 조금 조건은 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 항공이 싱가포르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제주항공도 국토부에 싱가포르 노선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협정 내용에 따르면 이동상의 경로에는 제한이 없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싱가포르는 2인 모임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11월에도 싱가포르 현지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돼야 사실상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이라면 단체 여행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네. 싱가포르 내의 방역 지침이 굉장히 강력하네요. 현재 2인 이상의 모임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싱가포르 여행하시는 분도 아마 2인 이상 가기 지금 기준에서는 네,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맞아요. 2인 이상 가기도 어려운 거네요. 뭐 식사나 이런 걸 할 때 제한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호텔 숙박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또 현지 가봐야 알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다음 달 시행이기 때문에 예. 네. 어떻게 또 변화할지 싱가포르 내의 그런 방역 지침들도 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11월 15일부터 네, 예, 맞아요. 트래블 버블이 시작이 되고요.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아무런 그런 격리 없이 그냥 바로 여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주변에 사이판이나 싱가포르 찾으셨거나 찾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아직은 못 봤거든요. 네, 저는 다녀오신 분도 봤고 앞으로 갈 친구도 있고 네. 네, 주변에서 또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기자님이 느끼시기에는 이 여행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9월 접어들면서부터 확실히 많이 늘어난 걸 체감하고 있고요. 여행사도 그렇고 항공사도 그렇고 예약률이 일단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이제 시작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정말 제로에 가까운 맞아요. 수요였거든요. 네. 그래도 예약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좀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 항공업계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이야기를 이 시간에 주식심화론에서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사이판 트래블 버블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예약하신 그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한 자릿수였어요. 그때 당시. 첫날, 네네.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자릿수가 앞으로 이제 2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이게 이제 앞으로는 시장에서 보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성장률, 증가율이 중요하다라면서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항공주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리오프닝 수혜주로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그 다음 달에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에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잠깐 좀 살펴볼게요.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거리두기 2주 연장을 하면서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앞으로 또 11월까지는 일단 이러한 지침을 지키면서 11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 보시죠. 글로벌 위드 코로나 진입 여행 수요 전망은? 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여행 수요들, 과연 어떤 속도로 여행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파고들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벌써 이제 여행사들은 정상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정말 감동의 출근 장면들을 사진에서 본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여행사들 정상 근무 돌입한 이후의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공식적으로 100%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한 곳은 사실 하나투어랑 인터파크 투어 두 군데예요. 인터파크 투어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하나투어는 많이 알려졌다시피 10월부터 모든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1년 반 만의 일이라서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리딩 기업들은 하나 둘씩 출근자 수를 조금씩 늘리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올해 안에 100%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부담이라고 판단하는 곳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기존의 패키지 여행 중심의 전통 여행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마이리얼 트립이나 야놀자나 여기어때처럼 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작년 코로나 기간에도 정상 근무를 했던 거는 물론이고 또 심지어 신규 채용까지 이어왔거든요. 네. 네,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 50명을 더 추가 채용을 했고 여기어때는 최근에 온라인 투어 지분을 20% 인수를 하면서 해외여행 시장을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200명을 더 채용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R&D 부분에 3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통 여행사랑 플랫폼 사이에 좀 온도차는 큰 것 같아요. 네, 여행사들도 지금 계속 출근 인원을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작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이 인원이 줄어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00%는 아직 올라오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있던 강자가 자신의 자리를 잘 못 지킵니다. 뭐 여행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강자가 있지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내가 예약하기 좋고 좋은 정보가 있는 그런 플랫폼을 선택하는 게 또 그 대중 심리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온라인 플랫폼 쪽의 구조 조정이랄까요? 어떤 M&A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한데 맞아요. 야놀자가 인터파크 지금 네. 70% 인수를 했고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또 그 여행 데이터 전문 플랫폼 기업을 또 인수했더라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좀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이판 이야기 해볼 텐데요. 사이판 쪽으로 가는 예약 인원이 8,000명을 벌써 돌파했습니까? 네, 어제 기준으로 이제 8,000명을 돌파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한 자릿수, 정말 1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갔는데 이게 조금씩 입소문을 탄 것 같아요. 근데 8월까지만 해도 사실 20명, 30명 정도씩이 오갔는데 9월에 접어들면서부터 확실히 확 늘어났다고들 네. 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 나눴다는 그 항공업계 그 애널리스트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추석을 기점으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겨울을 지나면 좀 더 정상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겨울 방학. 맞습니다. 네, 저희도 그 시점을 연말부터 이제 내년 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기도 시기였지만 초반에 좀 가격적으로 여행사에서 많이 경쟁력 있는 상품가를 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9월 초에 접어들면서부터 원래 사이판 트래블 버블 상품이 한 70에서 80만 원대 선에 나왔거든요. 뭐 비싼 골프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대 정도에 판매가 됐는데 9월 초에는 갑자기 50만 원대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또 며칠 후엔 40만 원대 그리고 급기야 30만 원대까지 내려가서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탄 거죠. 그래서 30만 원대, 40만 원대가 나왔을 때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좌석들이 마감될 정도로 확 늘어난 거거든요. 조금 초기에는 그런 가격 이슈가 있었고, 근데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확 늘어난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7, 8월 달에 안전하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지금 이미 갔다 오신 분들 중에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어요. 네. 그런 점들도 좀 맞물렸고 게다가 18세에서 49세 이동량이 좀 많은 여행 수요가 많은 세대들의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나도 여행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이판의 트래블 버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한 흥행의 배경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채팅창에 그 여름 휴가 얘기를 했더니 테리 케이님께서 여름에는 성수기니까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국내 여행도 올해 비쌌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더 그랬거든요. 여름에는 비싸고 차도 막히고 해서 그냥 집에만 에어컨 켜고 있었더니 전기요금이 30만 원 나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이판 가셨으면. 사이판 가실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속도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많이 늘어날까 이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여행 시의 자가격리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을 좀 알아볼게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데 한국인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아예 하고 있는 국가는 이제 많이 줄었어요. 48개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진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막았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완화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자가격리 면제해주는 국가는 하나씩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태예요. 아예 입국 제한 조치를 없앤 나라로는 벨기에랑 스페인이 있고요. 72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거나 그러면 격리를 면제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몰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너무 많죠. 프랑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국가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격리 없이. 미국도요. 네네. 프랑스도. 예. 네. 그리고 심지어 칸쿤이 있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안 해도 되고 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 받지 않아도 돼요. 대신 입국할 때 발열 체크하고 자기 건강 문진표만 작성하면 그냥 갈 수 있는 네. 나라가 됐어요. 가장 완화적인 국가네요. 네, 맞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칸쿤 같은 경우 이제 휴양지잖아요. 맞아요. 지금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도 네, 많으셨어요. 되게 칸쿤.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기는 호텔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를 호텔에서 신청을 하면 의료진이 와서 정해진 시간 안에 검사를 하고 그 결과서도 호텔에서 수령해서 바로 공항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 네. 예. 그리고 뭐 호텔에서 그 비용도 좀 프로모션해서 좀 할인해주는 그런 네. 일들도 있고. 그럼 그 칸쿤에서 여행지에서 그 코로나 검사를 끝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아, 한국에서 또 받아야 한국에서는 네, 되고요. 입국하면서 한 번, 그리고 중간에 한 번, 5일차인가 6일차에 한 번 네. 더 받아야 되는 걸로 백신 알고 접종을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또 다. 다. 예.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또 다른 지역도 알아볼까요? 지금 네. 캐나다나 독일, 그리고 스위스, 아이슬란드는 백신 접종자이자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 코로나19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국가는 백신 접종만 하면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가 있고요. 어떤 국가는 백신 접종도 해야 되고 가기 전에 검사도 받고 그 결과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그 각 국가들마다 정책이 다 너무 달라서 매일매일 외교부에서 사이트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거를 좀 많이 참고하셔야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외교부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어느 여행지를 방문하실지 먼저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우선 선택하신 다음에 그 여행지에서 필요한 방역 수칙들이라든지 검사 과정들을 네. 잘 미리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크게 완화되어 있는 국가도 눈에 띕니다. 멕시코의 칸쿤 같은 경우는 그냥 발열 체크하고 건강문진표 쓰고 우리가 평소대로. 그냥 뭐 네. 병원 방문할 때 맞아요. 정도로 다 하시면 칸쿤은 가실 수가 있다고 해서 신혼여행지로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아시아 국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아 지역의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들은 어떤 게 눈에 띄고 있을까요? 지금 우선 싱가포르이 가장 좀 먼저 빨리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태국 정부가 이제 최근에 발표를 한 게 11월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저위험 국가 10개국에서 온 방문객을 격리 없이 입국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자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고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이기는 한데요. 태국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아마 이런 단계적인 개방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높고요.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터 국제선 운항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조금 제한적이긴 해요.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야 되고요, 일단.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격리가 5일이 있어요. 아, 격리 기간이 격리가 있어요? 네, 5일이 있어서 예.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을 둔 채로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서도 12월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일부 지역을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유럽이나 미주 쪽보다는 아시아 지역은 입국하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만 네. 내년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번에 여름 지나면서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전 세계의 제조 공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남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백신은 아직 접종이 안 되게 되면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 지금 해외 입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이 셧다운 되기도 하고 해서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 협정을 체결해서 여행이 시행될 거고요. 또 태국이 11월부터 다음 달부터 저위험 국가 입국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국
국가 태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저위험 국가로 분류를 했나요? 네,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태국도 저 좋아하는데. 저도 제일 먼저 네. 가고 싶은 나라가 태국이에요. 태국이세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여행지인데요. 태국은 11월부터 입국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로 2019년 한국인 출국지 탑10을 지금 네.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거는 왜 봐야 되죠? 이걸 보면 지금 이제 해외 여행이 좀 시작됐다라고는 하지만 네. 아직 조금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인들이 대부분 여행하는 해외 여행지가 아시아 국가에 분포가 돼 있어요. 보시면 탑10 목록 중에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빼고 필리핀, 태국, 홍콩, 타이완, 마카오, 싱가포르 이 10개 국가 중에 9개 국가가 다 아시아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아시아 지역이 막혀 있는 상태라 네. 여행 업계에서도 해외 여행이 정말 회복을 시작하려면 아시아 여행이 가능해져야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기자님 다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국내에 들어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서 5일 후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5일 후에 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때 이 5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못 알고 아. 계시는 게 있어서 이 네. 부분 다시 더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 마치고 들어오시면 5일 후에 가까운 구청이나 보건소 가서 네.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면 음성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그냥 일상생활로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양성 나오시면 그러면 또 이제 조치를 그렇죠. 병원 가서 취하셔야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 사이판에서 입국한 여행자들 가운데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없었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여행이 지금 여행업계에서는 올 겨울, 겨울방학 시즌, 그리고 여행신문에서도 겨울방학 시즌부터 설 연휴까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고 있는 기간이고요. 그런데 또 진짜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해외여행을 많은 사람들이 할까?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의문이 어쩌면 또 당연한 게 저도 그랬고요. 제 주변에서도 아직 그런 분이 계시는데 백신도 맞지 않으시려는 분이 계세요. 저도 예약을 하긴 했지만 백신을 막상 맞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기 전날까지 안 맞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네. 맞을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1차를 접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2차도 고민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고민을 하는 과정이지만 주변 분들이 다 그냥 맞으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날리고 나는 백신도 맞기 꺼려지는데 해외여행을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관련해서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말 가장 큰 건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해외여행 심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건 지금 최근 5개월 동안 확진자 수 중에 89% 정도는 미접종자에서 나왔다고 발표가 나왔잖아요. 국내에서도요? 네네네. 예. 그렇다 보니 이제 백신에 대한 효과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접종을 맞았으면 걸릴 확률 자체가 좀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걸리더라도 그렇게 생명의 위험이 될 정도는 아닌 효과를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좀 심리 자체도 위축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도 이전처럼 국경을 닫고 또 다른 정책을 모색하지 않을까.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코로나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변수이고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 또 일반 여러 또 대중들의 심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끝까지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하는 분들은 시위까지도 하신다고 하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서도 백신을 맞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코로나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라고 의견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요. 저는 좀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리포트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예방접종을 맞아서 항체가 생긴 경우와 또 코로나가 걸리고 나서 항체가 생긴 경우 모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초반보다는 약화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진짜 백신을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엄청 고민했는데 어쨌든 백신으로 항체를 얻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여행 가능한 국가들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또 휴가를 우리가 어쩌면 해외여행으로 나는 멋지게 보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변인의 어떤 그 부탁으로 우리 가자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올해 여행 가능한 국가들 알아볼까요? 네.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격리 없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지금도 여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대부분 미주 쪽이나 유럽 국가들은 지금도 이미 여행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그런 조금 약간의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곳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칸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좀 제일 핫한 곳은 사실 괌이에요. 지금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그 트래블 버블 상품이 다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좀 예약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하지만 사이판과 이웃한 섬인 괌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백신 접종자라면 이제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지금 현지에서도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현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을 관광청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안이 통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만간 좀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발표될 것 같아서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판이나 싱가포르도 국가 간의 트래블 버블을 협정한 나라이다 보니 안전한 여행이 가능한 국가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아마 제일 해외여행이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현지에서 걸렸을 때 어떡하지? 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여행자 보험으로도 커버가 돼요. 그 코로나에 걸려서 그 현지에서 치료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하시고 출국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가 간 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서로 지원해주자라는 그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아예 완전하게 전액을 지원해주는 국가가 벌써 60개국이나 돼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를 좀 보면 대만도 있고요.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네. 같은 뉴질랜드. 곳들. 네, 뉴질랜드는 근데 지금 입국이 안 돼서 예, 예. 네, 네, 이렇게 있고요. 전액까지는 아니지만 뭐 격리실 입원료는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들은 또 61개예요. 독일,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디브, 모리셔스, 세이셸, 스페인,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프랑스, 필리핀, 홍콩. 되게 많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국가는 52개국 정도고, 요게 이제 네덜란드, 미국, 베트남, 스위스, 태국 정도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조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국가라면 조금 내가 만약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네. 요거를 좀 살펴보시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질병관리청에서 매달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외교부와 질병관리청에 관련한 정보들을 쭉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견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 그 항공업계 애널리스트를 만났을 때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앞으로 해외여행이 열리게 되면 티켓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항공주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런 피해 상승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여행 그 언론사에서는 과연 앞으로 또 이제 기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앞으로 티켓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여행 상품이나 그 항공 티켓 가격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요건 약간 좀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사이판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초기 가격 경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붐업을 시켜야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흥미를 끌기 위해선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좀 저렴한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약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공급이 2019년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 다시 또 내려가는 가격이 경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네.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있어요. 낮았다가 네. 올라갔다가 다시 원 상태의 어떤 그 평균을 찾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여행의 가격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은 좀 제한적인 네. 그 시간이 좀 시일이 있다는 이어질 거죠. 수 네네. 있다고 예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항공업계 공급이 완비가 되었을 때는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완비가 되면 그때부터는 피해, 또 둔화, 가격 상승의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을 해 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 여행 수요의 전망은 코로나가 변수인데요. 우리 트레밸류님께서도 코로나에 따른 사망이 두려운 게 아니라 평생 후유증을 달고 살까봐 겁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 결론은 이렇게 맺었어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위드 코로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행업계는 이제 앞으로 아시아 쪽에 여행문이 좀 열려야 더 크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선호 여행지가 주로 아시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오늘은 여행 수요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습니다. 금요일 리오프닝 관련한 변수 데이터 가운데 여행 수요였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일단 장 후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건 코스피가 양봉이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이 좀 더 뒷받침이 돼주는데요. 기관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 사흘째 매수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현재 양봉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시가보다 좀 밀려나 있습니다. 989선, 990선이 시가인데 989선 현재 가리키면서 990선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